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구호가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고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는 최순실 씨는 곧 구속될 처지입니다. 비선 참모를 잃은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혼란상을 정치권이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를 불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요지는 이겁니다. 특검, 거국중립내각, 야당에서 하자는 거 우리가 다 받았는데 왜 이걸 걷어차냐. 정치공세 아니냐. 이렇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이제 자리를 일어섰더라고요. 뭐 새누리당이 정치공세 운운할 자격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여튼 새누리당이 제안을 받았는데 야당은 또 다른 제안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 화를 내는 액면은 사실 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 특검 또 거국 중립내각 여당에서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받아주는 게 맞은데 야당이 빼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로서는 화낼 만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당도 많이 이제 지탄을 받고 비판이 있죠. 내부에서도 좀 경론이 있고. 그래서 결국 화요일 야3당이 이제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네. 합의를 했죠. 최순실 이 사건을 국정조사로 규명을 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도입해서 상설 하자. 특검이 아닌. 그렇죠. 네. 지금 기존 법에 있는 네. 상설 특검법은 별로 뭐 이렇게 여야 특히 이제 그 정부 입김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이제 야당이 이제 더 많이 협상 과정에서 힘을 쓸 수 있는데 그 여야 협상을 통해서 특검 추천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그런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전제로 해서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화를 낼 자격이 있는지부터 네. 잠깐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처음에 야당이 특검, 뭐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면서 수습안 중에 하나로 거국내각을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 이 진상규명 자체가 다시 좀 미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잠깐 수습은 뭐 하루 이틀이라도 좀 약간 늦춰서 생각을 하고 우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다 진실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뭐 거국내각이든 정치적 수습 방안을 의논해보자. 뭐 이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대하는 여당과 야당 또 뭐 언론 박근혜 대통령 본인 포함해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왕좌왕하고 이제 당황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좀 당연하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여당이 뭐 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화를 낼 처지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친박 세력 이게 옹립을 받아서 여당 원내대표가 된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이건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한 말이 굉장히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국정농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뭘 했는지, 야당은 그럼 제대로 감시를 했는지, 또 언론은 이번에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인지, 그 누구도 지금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진석 대표의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점을 좀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성한용 기자께서는 이 진상 규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거국내각 정도의 어떤 수습책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곽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폐쇄에도 개입을 했다. 사드 배치에도 개입을 했다. 심지어 무기 도입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요. 집권 초기에 경제민주화를 무력화시키는데 최순실 조직이 개입했다. 이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또 최순실 씨 개인이 아니고 그 밑에 경제, 안보 이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 아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국정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향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언론에서 뭐 좀 과장 보도가 된 것이라든가 뭐 그렇지 않고 의혹이 있으니까 앞으로 진상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든가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섣불리 여당, 야당이 거국 내각, 뭐 책임 총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봅니다. 국정 공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런 국정을 수습하는 이런 어떤 거국 내각이든 책임 총리든 이런 논의도 하고 동시에 뭐 진상 규명도 함께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뭐 여도 야도 어찌 보면 좀 이 뭔가 좀 성급하게 나선 게 아닌가. 네. 예를 들면 거국 내각 얘기가 조금 이르게 나왔다는 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최순실 씨가 좀 빨리 들어왔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면이 전환이 좀 된 건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말대로 최순실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이후가 좀 국면이 달라진 건 맞죠. 네. 장기적으로 최순실이 해 도피를 이어가면서 계속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검찰은 계속 늑장 수사하고 하는 이 상황에서의 그 거국 내각 논의와 최순실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계속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진상규명 이게 우선 무게가 더 현재로서 있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야당도 사실은 그런 속내에는 한번 뭐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거국 중립내각이라는 건 사실 그 총리와 장관, 내각을 완전히 그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이 이제 현재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면 이제 내년 12월 달에 가는데 그때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야당이 그럼 내각에 참여해서 실력을 보여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좀 불편함, 부담감도 없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런 것도 좀 결부돼서 현재 좀 이렇게 우왕좌왕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공세, 뭐 약간 좀 성급했던 좀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국면에서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야당에서 요만큼 얘기가 나오면 그걸 이제 덥석덥석 받고 매우 이제 발빠르게 지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 몰린 새누리당의 뭐 저력, 뭐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지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엉망입니다. 지금 뭐 정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 뭐 내년 대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하야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뭐든지 지금 떠들고 보는 그런 분위기지 뭐 집권 여당의 저력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 뭐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당직자들이 뭐 대변인, 홍보위원장, 여의도 연구원장이 사퇴를 하고 했죠. 예. 이정현 대표 물러가라 이렇게 요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날 문화일보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37.5%, 엄청 많이 나왔네요. 새누리당이 계속 1등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6.2%,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완전히 지금 네. 당이 그냥 대통령과 함께 침몰해버린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는 뭐 내년 4월 뭐 재보선은 물론이고 뭐 대선까지 전망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 이제 남은 거는 지도부 네. 이정현 대표 갈아치울 거냐 말 거냐 네. 이게 네. 남은 거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탈당해라라고 공식 지도부 차원에서 이 얘기만 안 나온 상태인 것 같아요. 나머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지금 이제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동안 중도층이 뭐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동안 새누리당을 떠받치고 있던 고정지지층,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대우경북, 또 고연령층에서도 확실히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게 나온 게 아마 이번이 뭐 거의 처음이거나 전례가 없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읍소도 해보고 저 야당이 지금 정치 공세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동정론도 좀 구해보고 필요하면 뭐 이정현 대표 뭐 나가라. 당 지도부다 물러가라. 이런 얘기 하고요. 또 뭐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나라. 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떤 그 정치인들한테는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10% 미만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으로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 뭐 화형식까지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네.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의원들이 아마 곧 머지않아 이정현 대표를 집단적으로 좀 쫓아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정현 대표는 선장으로서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정현 대표 친박 지도부 사퇴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 문제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이제 대선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 전 네.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또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 유승민 의원. 네. 비박계는 물론이고 친박계 의원들도 이제 이런 목소리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절반이 넘었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그 이름이 까진 사람들만 새누리당 의원 129명 중에 한 60명 이상이 이미 그런 뜻을 공개적으로 표출을 했고, 사실 나서지 않아도 그렇지 지금 뭐 이미 다 그 공감대가 이제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새누리당이 간단하잖아요. 이정현 대표 체제로 그리고 친박 최고위원들이 장악한 이 지도부를 가지고 무얼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뭘 뭐 시간을 어떻게 채워서 내년까지 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하고 당하고 뭐 조율을 해가면서 어디가 먼저 그만두고 좀 이렇게 질서 있는 퇴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네.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그만두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쓰려고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뭐 난파선을 지키는, 마지막까지 지키는 어떤 선장의 자세, 뭐 말은 좋고 뭐 태도는 높이 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돛단배 선장이 나는 이 배를 끝까지 어떻게 살려보겠다 하고 좀 매달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밤이죠. 청와대는 수석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이제 받고 일요일에 딱 2명만 수석 인사를 했어요. 최재경 민정수석, 배성래 홍보수석. 비서실장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예. 딱 검찰 수사 그리고 언론 대응 요 부분만 일단 챙기고 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단 뭐 자위적 뭐 반격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반격은 아니고요. 네. 뭐 허겁지겁 지금 밀려가면서 어떻게든 뭐 최소한의 방어를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비서실장 그리고 네. 정무수석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비서실장은 참모들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후임자도 못 정하고 서둘러서 이원정 실장을 내보냈다는 것은 뭔가 좀 박근혜 대통령이 쫓기고 있다, 뭐 이런 증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뭐 이른바 그 3인방을 쫓아낸 것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좀 괴로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3인방이 옷을 하도 오랫동안 입고 있어서 어떤 피부로 스며들었다 또는 피부로 진화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살가죽을 좀 벗겨내는 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최순실 씨는 우리가 보통 오장육부라고 비유를 했는데 지금 오장육부가 감옥에 가버렸죠. 지금 오장육부를 끊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에 능하고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질서 있게 대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너무 그렇게 뭔가 좀 음모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여권이 다 각본에 의해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보는 것은 뭐 좀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그 청와대에서는 거국 내각 얘기 나올 때 책임 총리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 총리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정도에서 수습하려고 한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까지 느껴지기로는 완전히 권력을 내놓고 내각에 넘겨주고 사실상 야당에 넘겨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그 이른바 거국 중립 내각까지는 피하고 싶은 걸로 느껴져요. 박 대통령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그 원로들도 집중적으로 만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느낌이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책임 총리제, 물론 이제 야당도 합의하는 인물이겠죠. 그런 총리를 세워서 총리한테 좀 권한을 좀 더 많이 주는 정도, 자신은 상당 부분 여전히 유지하는 이런 욕구가 아직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좀 전해지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 과연 그 태도로 버틸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일 텐데 이번 주말에 이제 촛불도 있고 사태 추이를 이제 청와대에서 계속 보고 있겠죠.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수 집권 세력, 또 친여 세력 전체가 좀 약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럴 때 좀 방향 제시를 잘 해주던 좀 중요한 신문사에서도 보면 칼럼에서는 책임 총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사설에서는 중립내각, 거국내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은 평소에 성격으로 미루어서 아예 뒷전으로 물러나서 식물 대통령을 해라. 그럼 그걸 별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든 좀 덕망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내세워서 본인이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식물 대통령이 되느니 깨끗하게 하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평소 성격으로 미뤄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어떤 민심은 지금 즉시 퇴진하라 이제 이런 것이 압도적인데 아무튼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수습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런 수습안이 과연 야당이나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당 지지층이나 여당 의원들한테도 과연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들이 모여서 이제 수습 방안을 의논을 했는데 대통령의 마지막 체면을 생각해서 거국 내각이라는 표현만 안 했지 사실상 대통령은 이 손으로 물러나서 식물 대통령으로 좀 머물러 있고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총리를 뽑자 이게 여당 출신 국회의장들도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국에서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일 것 같아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탈당하라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탈당을 한다면 또 정치적인 효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탈당을 한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에서 나온다. 그 얘기는 자기를 만들어준 정당, 지지 세력, 지지층, 그게 정치화된 조직을 버린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홀로 서 있는 대통령인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완전히 이제 결별하는 거고, 떼어내는 거죠. 잘라내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새누리당은 여당이 아닌 거죠. 결국은 이제 여야가 국회에서 이제 그 협상을 해서 국회가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빼고는 다 임기 말에 사실 그 대선이 있는 해에 임박해서 이제 비리가 터지고 아들 문제 이런 거 생기면서 다 탈당을 했죠. 쫓겨나거나. 사실은 탈당을 하나하나 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밀려서 탈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부분, 거국내각, 책임 총리, 탈당, 하야, 탄핵, 정치권에서도 황교안 총리부터 빨리 갈고 내각을 쇄신을 해라. 여러 가지 그 선택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보시기에는 지금의 지금의 혼란상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장 이루어져야 할 어떤 방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이제 신중하게 사태를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약간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아마 국민들은 그냥 하야해라라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당이나 야당 정치 일정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이른바 이제 정치인들 또 정당에서는 좀 질서 있는 수습을 요구하겠죠. 대통령이 임기는 보장을 할 테니까 실권을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할 테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정치권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이상한 상황이 계속 되고요. 또 여당과 야당은 이 와중에 또 다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싸움에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당과 야당까지 전부 다 같이 분노와 민심에 의해서 쓰나미를 맞는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어떤 상황은 누구 한두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장악할 수도 없고 기획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정보를 거의 실시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나비 효과와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어떤 혼돈의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도 어떤 직관과 통찰이 더 중요하고 또 질서를 혼돈이 마구마구 밀어내버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의 본질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선거나 정치를 좀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할 일은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좀 상황을 좀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일보 여론조사 네.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36.1%로 나왔고 탄핵해야 된다. 여야가 탄핵을 해야 된다. 12.1%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하야와 탄핵을 합치면 거의 절반. 48.2%. 거국 중립내각을 수용해야 된다. 총리와 내각에 다 전권을 넘겨주고 이게 또 26.1%입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합치면 74% 정도. 그러니까 74% 정도는 대통령이 물러나든 아니면 청와대 안에 있든 간에 권한은 다 내려놔라. 네. 이런 게 여론이거든요. 그래도 대통령 중심으로 내각 교체 정도 하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게 22.5%. 이거 뭐 8대2 뭐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여론은 뭐 이미 마음속에 다 탄핵을 해놓은 상태인데 과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을 할 것이냐. 저도 마찬가지로 섣불리 지금 빨리 뭐 여당이 무슨 수습안을 내놓고 저 대통령이 빨리 뭘 해야 되고 야당이 또 뭔가를 뭐 그 주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숨 골라가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변하지 않는 건 어쨌거나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민심이나 여당, 야당 모두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나도 조사해라. 나도 가겠다. 부르면 청사에도 내가 검찰청사에도 가겠다라는 이런 정도의 선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이라도 변동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우선은 대통령 본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은 누가 지금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정말로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한다면 그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말에 있을 촛불 집회, 시민들의 목소리 이것도 그런 나비 효과의 또 하나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군의 시대, 불확정성의 시대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더 정치 20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